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저 지금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준에 이제 빅스텝을 시작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락해가지고 뭐 주중에 안도랠리도 있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국내는 코스피가 한 1% 이상 하락해서 한 2,600선을 겨우 방어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한 2% 이상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이웃 나라인 그 아시아 증시들 보면 일본, 대만 다 한 2% 넘는 하락을 보여서 아마 지난주 미국의 상당히 그 증시가 대단히 불안했는데 네. 월가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빅스텝이라는 말을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쓰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좀 낯선 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릴 때 중앙은행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연준이라고 그러죠. 국내는 한국은행인데 여기가 보통 0.25 퍼센티지 포인트, 그러니까 25bp라고 우리 전문 용어로 하는데 네. 한 번씩 올리는데 이제 두 번 올릴 거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0.5%를 지난주 수요일 날 전격적으로 올렸고 네. 앞으로 거의 한 두 번 정도 똑같이 0.5 퍼센티지 포인트 50bp를 빅스텝으로 올린다는 그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팽배한데 저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그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이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음.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하여간 심리적으로는 지금 뭐 워낙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서 그런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 혼조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신문이나 뭐 기사들 특히 뭐 경제 쪽 기사들 보면 헤드라인에 아래 공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음, 교수님. 음. 그러니까 뭐 우리 주말에 일간직원, 경제직원 R이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 어떻게 네. 보면 뭐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그런 용어 같기도 한데 경제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쓰는 말이 recession,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의 첫 번째 이니셜 영어 알파벳을 R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분기 단위로 경제 성장이 발표가 되잖아요. 중앙은행이 네. 발표하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분기가 끝나면 조금 있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의 경제 성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 뭐 그런 일은 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금융 시스템이 되게 위기가 생겼거나 아니면 전에 코로나 사태 같이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외부 변수가 생겼거나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데 아주 드문 일인데 이러한 그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것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것은 월가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 CEO인 제이미 다이몬드가 이런 그 발언을 지난주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JP 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그러니까 네. 시중은행하고 투자은행을 겸하기도 하지만 제이미 다이몬드는 15년 이상 CEO 역할을 하면서 거의 뭐 월가의 황제같이 뭐 백악관하고도 직접 얘기를 하고 이분이 또 그 성경 지명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입을 열면 세상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이미 다이몬드가 얘기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그 연착륙 그러니까 이제 음.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경기 침체를 면할 가능성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한 3분의 1, 33%고 네. 나머지 한 60%는 경기 침체를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 그중에서 음. 나머지 3분의 1은 좀 약간 마일드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데 그 센 경기 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뭐 마이너스 성장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 3분의 1은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부정적인 의견을 제이미 다이먼드가 냈고 이분의 음. 위상을 감안해서 아마 월가나 국제금융계가 특히 이제 국내 언론도 시장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이런 불안감이 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중국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테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냉전 시대가 다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만약에 이 상태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 뭐 계속해서 원유값, 원자재값 오르고 있고 뭐 곡물, 상품까지 지금 이 물가가 다 전 세계적으로 들썩거리고 있어서 정말로 이제 경기 침체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경기 침체의 실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제이미 다이먼드에 비교하면 뭐 훨씬 더 작은 존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30년 경험에 의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한 미국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조심스러운 음. 낙관론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미국 경제의 한 70%를 그 소비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나라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네. 하죠. 근데 미국의 가계 부문이 상당히 건실하다. 왜냐하면 지난 뭐 한 1, 20년 동안 미국의 집값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유가증권, 주식 채권에 투자를 가계들이 많이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가 상승을 보였고, 최근에 물론 조정을 받지만, 그래서 네. 가계 부분이 상당히 재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빚도 최근에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긴급 재난 자금 같은 걸 정부가 많이 지원해서 음. 가계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 부채가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큰 그런 그 리스크는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이미 다이몬드는 조금 그 들으라고 약간 경고성으로 발언한 그런 아. 좀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불안하게 이어지는 모습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주요 증권사 월가 그 투자은행이나 언론들에서 가장 제일 많이 그 질문을 받는 내용이 경기가 꺾이고 기업 이익이 이제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 아니면 애플 같은 종목, 테슬라 같은 종목, 아니면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적정한 그 배수, 그러니까 배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PER, 주가 수익 배수. 그래서 이제 기업이 한 해에 내는 이익, 순이익 대비 몇 배를 주고 우리가 이제 사느냐. 그러니까 음. 아파트로 치면 이제 평당 그 매매 가격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네. 강남이 뭐 이 평당 1억이 됐다, 다시 8천만 원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 주가 수익 배수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음. 과연 어느 선이 적정한가? 실제 지난주에도 주가가 되게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이것에 대한 정답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고 아무래도 당분간 한 두세 달 이상은 이러한 그 국면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미국 경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증시도 늘 이렇게 들여다보고 미국 경제 상황도 보고 있지만 미국 못지않게 또 우리나라가 좀 예의주시하고 바라봐야 음. 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또 최근에 이 봉쇄 상황이 계속 심각하고 이어지고 있고 또 뭐 아시안 게임도 전격 연기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어려운 게 미국도 경기가 꺾였고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아주 경기 침체 리스크가 여기 더 높습니다. 미국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세계 경제의 축이 이제 중국이
그 시진핑의 그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금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아시안 게임 금년 9월에 원래 열리기로 돼 있었죠. 그것을 전격적으로 취소한다. 그래서 네.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왜냐하면 상해 지금 이제 그 록다운을 그 봉쇄를 한 상해랑 그 아시안 게임이 개최 예정됐던 그 항저우랑 한 2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이런 결정 발표를 한 게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고 지금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그 이러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분간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음. 전 세계의 그 성장의 축인데 네. 수요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이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 그렇죠.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공급 측면에서도 충격이 있고 그래서 음. 실제 이제 애플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2분기 들어서는 특히 상해 쪽의 봉쇄 아니면 그것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니까 상당히 타격이 있다 그래서 거의 10조 원 가까이 매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팀쿡 CEO가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한 네네. 대표적인 예인데 그 외에도 뭐 아디다스 같은 데도 최근에 중국 그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 2분기 들어서는 중국이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것 같고 실제 월가에서는 1분기에 중국이 플러스의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믿기가 네. 되게 어렵다. 중국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그 음모론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통계를 조작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항하는 중국 위안화 흐름에도 지금 세계 금융시장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한 금년 3월까지 초강세였죠. 가장 큰 이유는 그 중국이 무역 흑자가 그동안 되게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도 한 7천억 달러 이상 났고 네. 금년에도 지금 한 매월 5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나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수입은 감소 내지 정체이고 음. 수출은 여전히 한 3, 4%한 5%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많이 발생돼서 이제 RMB 위안화가 강세인데 네. 3월 초 이후로 이제 중국이 이 아주 강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서 약세로 많이 돌아섰죠. 그래서 달러 대비 6.3을 찍었다가 3월 초에 지금 6.7로 갔는데 당분간은 뭐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되게 어려운 게 그 일본 그 엔화가 뭐 20년 만에 가장 그 약세 달러 네. 대비 1,130까지 갔고 우리 원화도 약세를 보이지만 또 우리가 많이 경쟁하는 중국 위안화도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네. 아시아 각국이 이제 통화가 경쟁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꼭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수출하는 데들은 음.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좋겠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더 우리나라랑 연관지어서 해 보자면 이 미국의 워낙 이 빅테크 기업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빅테크 기업하면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굴지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 지사가 약간 선망의 대상의 기업이 되기도 하고요. 취업준비생들한테. 그만큼 이제 항상 채용을 할 때 뭔가 좋은 근로 혜택이라든지 높은 연봉이라든지 이런 혜택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미국 빅테크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주춤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종식으로 가면서 이제 좀 약간 이런 주목받았던 빅테크 산업 자체가 약간 좀 주춤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의 주가도 좀 약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미국에서 되고 이제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볼 때 조금 특이한 점이 미국 빅테크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글, 그 알파벳 지주사 같은 데만 해도 2021년에 한 3만 명 가까이 한 해에 고용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농담으로 그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 왜 너는 그 3만 명씩 뽑는데 뭐 취직을 못 하느냐. 미국에서 이제 그런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디벨로퍼, 그러니까 그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초봉이 뭐 15만 불, 20만 불에서 시작을 음. 하는데도 최근에 실적을 보면 알파벳이 영업이익률이 한 30%,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타라고 요즘 불리는 데가 그 메타버스 그 투자하는 부분을 빼면 전통 자기 그 앱 부분,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영업이익률이 42%입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게 이렇게 많이 나서 종업원들 대우를 잘해주고 복지도 엄청나게 아주 음. 좋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복지가 많아서 많은 미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제 동부보다는 실리콘밸리로 많이 가는데 음. 최근에 이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러한 그 빅테크들도 여전히 이익은 많이 나지만 성장성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음. 넷플릭스 같은 데는 그 컨텐츠 투자를 연 20조 이상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결국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그 네. 의문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빅테크들이 약간 감량 경영을 좀 시작한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도 보면 1분기 때 실적을 발표할 때 CFO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람하고 많이 뽑고 설비를 너무 늘렸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인력 관리를 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그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CEO인 그 저커버그가 이제 사내 메일에 그 신입 그 디벨로퍼 그 개발자는 당분간 뭐 당분간이라는 게 아마 몇 달을 일단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을 좀 중단을 하고 기존의 음. 인력을 좀 재배치해서 우리 생산성이나 합리화를 높이자. 근데 여기는 여전히 뭐 3, 40% 이익률이 나는데도 네.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조금 채용을 좀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 이제 또 월가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벨트 타이트닝을 하는 것을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너무 음.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그 모습이 좀 지나친 게 아니었던가 그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페이스북 같은 데는 실적을 발표하고 실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좀 회복을 했죠. 한 아. 열흘 사이에.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몸집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른바 감량 경영에 조금씩 나서는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빅테크 IT 기업 중심으로 이런 고액 연봉의 인력들을 뽑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에도 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런 행보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국내 그 개발자들이 뭐 쉽게 미국에 가서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이민법이 강화가 돼서 외국인들 채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뭐 개발자가 2, 30만 달러를 받는다고 국내 급여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최근에 보면 IT에서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뽑느라고 뭐 음. 급여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본급을 한 연 8% 상승을 서로 눈치 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런 데는 뭐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이 정도 올려도 뭐 문제가 전혀 없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금년에 15%, 뭐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가 10% 인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음. 인상을 해서 이익을 이미 많이 내고 있는 반도체 회사 같은 데는 뭐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음.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이제 여기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뭐 플랫폼 기업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이버가 이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봤자 인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좀 넘고 카카오는 아직 영업이익이 음. 1조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국내 IT나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당히 경영상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되기는 하겠지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